예, 반갑습니다. 구독자 요청 종목 9월 1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이제 로봇주들 관련해서 주말에 상당히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거를 평균 단가가 모두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종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서 업로드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로봇, AI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왜 뜨는지부터 좀 봐야 됩니다. 자, 특히 이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가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로봇주뿐만 아니고 이 두산 그룹주들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 로봇이 특히 지금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좀 간단히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 자, 그럼 로봇주들의 현재 위치 제가 좀 이따가 차트로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작년 연말 위치 정도 된다라고 일단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방까지 해가지고 종목별로 좀 안내를 도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최근에도 상당히 큰 상승을 보였었고, 이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를 주도를 했던 그 로봇주 테마 종목들 중에 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3월달 고점 부근에서 저항 맞으면서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고점 신호가 왔다라고 좀 보는 게 맞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 12% 급등이 나왔다가 종가 기준에서 자, 마이너스 1% 마감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 이 5일선 이탈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상당히 좀 동반이 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빠른 되돌림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고점에 신호가 와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내가 아래에서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 5일선 이탈 나왔을 때 일부 물량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량 정리를 하고 음봉으로 변경됐을 때 또 분할 매도를 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도 이거를 보유 중이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이 부분, 자, 6월 2일에 고가였던 이 4,500원 이탈만 없으면은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빠른 돌림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4,500원, 그래서 좀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이 4만원 부근 이탈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위에 만약에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은, 자, 일단 매수 타점 자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5만원 부근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꽤 큰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4만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동안은 눌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들이 결론적으로는 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랑 엮여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한 번 정도 시세는 더 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점에서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당장 손절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4만원 지지 여부, 그리고 4만원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전에도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았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근, 자, 38,500원 부근, 38,900원 이 정도 부근에서 2차적인 지지가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비중을 확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비중을 줄여가면서 이게 만약에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10월,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마지막 로봇주들이 시세를 주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흥행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가줄 여력은 있지만은 이거를 믿고 좀 기다리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이 만약에 높은 구간에서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을 하셔야 돼요, 위에 분들은. 그리고 수익 보시고 있는 분들은
이거 4만원 이탈하면은 전량 수익 보는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홀딩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는 이 종목들 전부 설명 후에 로봇주 관련해가지고 통틀어서 왜 지금 물렸어도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 설명 마지막에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SPG인데요. 자, SPG 설명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자, 여기 아래 보이는 번호 010-229-0174 여기로 이렇게 종목명 그리고 평균 단가 그리고 매수일까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좀 빠르게 종목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SPG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로봇주들은 다 음봉 마감을 웬만한 거는 다 했습니다. 두산이랑 관련 없는 것들은요.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에도 오늘 44,800원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하면서 이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물려 있는 분들보다는 아래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고, 오히려 물려 있다라고 해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000원 부근 이 5일선 이탈 나오면은 손절가 잡아주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전 고점이었던 이 44,450원 부근 이탈만 없으면은 충분히 종가 기준으로 충분히 홀딩해볼 만한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지가 종가 기준으로 나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달성 가능한 위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눌리는 자리는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갭을 매꾸로 한번 내려갈 수는 있다. 그래서 갭 매꾸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37,500원까지는 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밑에서 잡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을 챙기시면서 5일선 이탈 시에는 분할 매도, 그리고 37,500원 마지막 갭 메꾸고 반등 없이 또 밀린다고 하면은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 실현해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5일선 이탈하면은 일단은 전량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내가 이거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겠다 하셔도 일단은 5일선 이탈 나오면은 정리를 좀 해두시고, 오히려 밀렸을 때 밀리게 된다고 하면은 자 5일선 밑으로 밀리면은 이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갭은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37,500원 부근 지지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 1차적으로 비중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10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는 때까지 한번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처음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결론은 이전 3월 23일 신고가 달성 이후에 이렇게 한번 눌리면서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수급 깡패입니다. 수급 깡패라는 게 개인들이 엄청 매수가 들어왔었던 종목이고, 이거를 또 외국인들 쇼커버가 엄청 들어온 흔적이 보여요. 지금 8월 31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이탈 나오고 기관도 이탈 나오면서 개인들이 또 매수를 고점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되게 비슷한 종목이 하나 있죠. 포스코홀딩스. 이전에 포스코홀딩스도 여기 고점 돌파 나오면서 이러한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쇼커버, 그러니까 공매도 쳤던 외국인들 물량을 되갚기 위해서 이 쇼스키즈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수급적인 요소로 급등을 만들었던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수급 깡패라고 하는데, 이게 2차전지 종목들이랑 크게 흐름이 다를 게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고점 돌파가 나오니까 쇼스키즈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위치 자체가 너무 높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일부라도 손절을 하고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5일선까지 밀린다고 해도 이게 5일선이 192,000원입니다. 무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도 거의 10% 가까이가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 14% 급등 나오고 밀리면서 자,
종가 기준으로는 이제 0.24% 음봉 마감을 했지만은 이러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 이탈 나오면은 충분히 매도 물량들 급격하게 쏟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현재 2차전지 조정 받는 것처럼 해서 이전 고점 3월 23일 고점이었던 이 15만 원 선까지는 크게 눌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약에 고점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저는 약 손실을 보더라도 내일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은 오늘 음봉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비중 축소가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자리이고 아래에서 잡았다라고 하시면은 이거 마찬가지로 20만 원 5일선 이탈 나오면은 이것도 전량 익절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요소로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급격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거는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찬가지 로봇주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까지는 이슈가 있어요. 단지 이런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상당히 많이 흔들 거예요. 10월 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애초에 지금은 매수를 하는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큰 하락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자 1차적으로 17만 5천 원 부근 지지 나오는 거 보면서 그리고 여기서 뭐 이게 이제 9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조만간 이번 주 중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까지 해서 재료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지만은 지금 그렇게 먹을 구간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SP 시스템스인데요. 이게 이제 두산이랑 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이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상한가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매수 들어갔다라고 하면 내일 분명히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장초에 갭으로 크게 밀리면서 오늘 종가 상한가 이탈 나온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전량 수익 실현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는 아마 손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요. 수익 보시는 분들은 자, 내일 시초가 갭으로 상승해서 시작을 하면은 여기서 일부 1차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욕심 내실 분들은 오늘 종가 최고가죠 상한가 19,630원 이탈까지 보면서 여기서 이탈 나오면 또 분할 매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가는 아무래도 두산이랑 가장 관련이 있는 로봇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이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일 때 이 친구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가는 18,100원 18,100원 이탈만 없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하루 이틀 쉬고 나서 움직여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1차 내일 갭 뜨면은 매도하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였던 19,630원 부근 이탈 나오면 2차로 매도 잡아가시고 그리고 18,100원까지는 욕심을 한번 내면서 견뎌볼 수 있겠다. 그래서 SP 시스템스는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SBB 테크인데요. SBB 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나게 조정을 좀 받은 흐름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렇게 또 급등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이전 3월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5일선 이탈 나왔지만은 좀 5일선 지금 애매하게 걸쳐있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크게 상승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뭐 좀 부담이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이제 그렇습니다. 이 4월 12일 고점이었던 이 71,300원 돌파가 일단은 나와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여기가 나와줘야지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상장 당시랑 비교했을 때 진짜 엄청나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 일단은 이 종목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주봉상으로는 음봉으로 밀렸던 전례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뭐 하락 패턴을 가져갔었고, 최근에 이 부분에서 지지받으면서 좀 추세를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이 구간 7만 1,000원, 7만 2천원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지 되는 종목이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는 있어요.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최근 3개월 동안 양봉 나오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9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으나, 결론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가격, 자, 이 가격 73,000원, 71,000원 이 부근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은 뭐 결국에는 이런 흐름으로 가겠죠.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니만큼, 만약에 이거를 내가 최근 상승해서 고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상승해서 고점 매매했다고 하면은 오늘 이제 만약 68,200원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해도 하면은 이 종목은 똑같습니다. 대응 방법은 5일선 이탈하면은, 종가 기준 5일선 이탈 나오면은 정리를 일부라도 좀 해주시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눌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53,0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BB테크 같은 경우에 53,000원 부근까지 조정은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53,000원 지지 여부 보면서 비중을 늘려 나가되, 결론은 이 71,000원 부근 돌파가 나와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흐름을 가져가는 거라서 56,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큰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일단 7만원 부근까지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이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슈 때문에 이 로봇주들이 9월 추석 전까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나올 때 큰 욕심 갖지 말고 이 부분부터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는 게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또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수익 챙기시고 추가적으로 돌파 나오면서 8만원 부근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종목도 로봇주들 함께 매도세 나와주면서 차익 물량 나오면서 음봉 마감을 한 거는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상승 여력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사실상 로봇주라기보다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동화, 공장 자동화 쪽으로 해가지고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 이런 로봇주들, 방금 전에 언급드린 로봇주들과는 좀 다르게 크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은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이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SPG,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3월달 올해 상반기 3월달에 시장에서 상승이 크게 나온 반면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움직인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봇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 쪽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현재 241선 돌파 부근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자, 이쪽에서의 저항대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241선 완벽하게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윗골이 다는 모습 말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이전에 물려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뭐 좀 가지고 가시면서 이 241선 돌파 나오면서 좀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쌍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지금 만들어 놨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좀 물려 계시는 분들은 이 4월 달부터 해서 좀 주구장창 물렸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돌려놨고, 그리고 241선 돌파 나오고 이후에 241선 지지 받으면서 급등해주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241선 돌파, 그리고 지지, 그리고 반등 나올 때 추가적인 매수로 비중을 늘리면서 수익 챙겨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밑에서 최근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241선 돌파 못 나오고 저항 맞고 내려오게 되면은 뭐 그때 이제 매도 포지션 잡으면서 수익 챙기시면 되세요. 다음 종목 대동인데요. 대동은 뭐 이미 이때 뭐 9월 4일날 상한가 가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무려 8월 18일, 저번 달 18일 9,800원, 그러니까 만원 대비해서 두 배가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뭐 어떻게 대응하고 이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가열 종목으로 가열 종목이기도 하고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음봉으로 전환되면은 그때마다 매도하시고, 그리고 뭐 5일선 이탈하면은 거기서 이제 전량 익절하는 걸로 자리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신규 진입은 지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규 진입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동은 뭐 크게 뭐 기술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자, 다음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고가 5% 6% 급등 나왔지만은 종가 마이너스 5%대 마감을 했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 또 9월 8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도 음봉 마감하면서 이틀째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썩 차트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로보스타는. 다만 최근 3주 동안 바닥 다지고 나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이 부근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35,000원 부근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상승 추세로 돌려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번 주에 크게 상승을 했었고, 자, 월봉상으로도 지금 최근 두 달 동안 상승으로 돌려놓는 흐름 나오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뭐 다음 달까지는 한번 좀 강하게 또 한번 올라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좀 지켜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아랫부분에서 잡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5일선 이탈 나왔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일부 분할 매도해서 수익 챙겼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 4만원 부근에 고점에 물려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은 이제 만약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밀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34,0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이 한번 올 수가 있고요. 여기 이탈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 봐야 되는 구간은 이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밀리면 3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 두산 로보틱스 관련한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 물려 있다라고 하면은 손절은 안 하고 일단은 홀딩을 하면서 추후 시장 흐름 같이 한번 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어요. 그래서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까지 제가 좀 시장 흐름을 같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도 그렇고, 자, 유진 로봇. 자, 유진 로봇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급적인 측면으로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저점 대비해서 1, 2, 3, 4, 5 5파까지 나왔습니다. 자, 상승의 5파가 끝났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이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손절가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거는 뭐 이미 이런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격도 또한 상당히 벌었어요. 그래서 5일선도 지금 13,000원 부근에서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만약에 17,000원 부근 정말 여기서 들어가신 분은 없겠지만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오늘이라도 좀 일부 손절을 하는 게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마찬가지,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급등 나온 종목들은 음봉으로 전환해서 마감하려고 하면은 이때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무조건 수익을 챙겼어야 되는 구간이었고, 뭐 이 밑에서 매수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5일선까지는 지켜봐도 되겠다. 다만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손절을 각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밑에서 잡았는데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홀딩을 해도 되고 위에서 잡았는데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당연해요. 이거는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런 종목들 뭐 중장기로 내가 2년 3년 끌고 가겠다 하면은 지금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거지만은, 지금 자체 최근에 비해서, 최근 가격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종목들 이렇게 여기서부터 상승을 해왔다고 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을 추천을 드리는 거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추천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휴림이랑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뭐 휴림은 이미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역별이고 이런 종목 지금 매수하면 안 돼요. 같은 로봇주라고 해도. 그리고 로보로보 마찬가지로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굳이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지금 여기 로봇주들 아직 안 갔으니까 하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로봇주들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정리를 좀 이제 해보자면은 로봇주들 로봇 섹터 자체가 이제 2차전지의 작년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의 향방을 이제 2차전지 종목들 차트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신사업 투자라던가 공장 캐파를 늘리기 위한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가가 그렇게 막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작년 6월 23일에 이제 저가를 다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면서 무려 4개월 만에 2배 이상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나서 고점을 다지고 작년 10월부터 조정을 또 받기 시작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때가 고점이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작년 10월 대비해서 무려 올해 7월까지 해서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뉴로메카라던가 SPG,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 시스템스, SBB테크, 그리고 뭐 로보스타 정도까지 해서는 이러한 2차전지의 흐름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러한 고점 부근에서의 저항을 막고 어느 정도 조정이 올 수는 있으나 이런 종목들 아직 최저가 대비해서 5배밖에 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템베고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내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되는 종목군이 이 로봇주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2차전지의 작년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가면은 조정을 받기 마련이고, 이러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을 받아야지 다음번에 더 큰 상승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2차전지를 통해서 이번에 배웠습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로봇은 이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성장이 유망한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2차전지도 작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로봇은 2차전지의 작년 위치다. 오늘이 2차전지의 작년 이 위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눌렸다가 다음번에는 이 고점 돌파하는 흐름을 이 로봇 섹터들 가져가 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로봇 섹터라고 지금 여기서 나열되어 있는 종목들이 다 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선별되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실적이 상승하는, 그래서 성장성이 앞으로 더 유망해지는 그런 기업들을 이제는 우리가 선별을 해가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로봇주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주들 관련 문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평균 단가별로 해가지고 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뉴런벨카 같은 경우에도 한 10분 정도가 연락이 오셨는데 다 평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큰 틀에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번호 010-229-0174 이쪽으로 종목명 그리고 평균 단가 매수일 알려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해서 좀 안내해 드리는 시간 지속적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